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 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흔히 한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기술적인 것들,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 경제적인 것들, 정치 법률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적인 요소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적인 것들이 결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력들은 인적 자원들이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의 선택을 하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기술적인 요소들,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2G, 3G 폰을 쓰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로 돌아와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시대들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술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지는 것들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 안에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이 과제들을 끊임없이 안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른 패턴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자면 세대들의, 계층들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자면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들에 대한 터부시함들이 또 생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과거 집단주의적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로서의 어떤 변화적 패러다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적 자원에 대한 획일화된 개발, 획일화된 발전적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양해지고 보다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발전할수록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환경들을 쭉 들여다보면, 자, 내부 환경적인 요소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학력, 고숙련의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학력, 고숙련 인력들에 대한 노동시장들이 너무 확대되어지면서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노동시장들이 형성되어져 있긴 합니다. 자, 여성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노동시장이 점차적으로 여성 노동 인력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노동시장 안에서 여성 노동 인력들이 현재 남성 노동 인력에 준하는 임금 수준이 안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개선되어지면서 이제 앞으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로자의 고학력화, 이제 노동시장에 진출이 쉽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선택하고 보다 높은 학력적 수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들입니다. 근로자의 가치관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관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는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가치관들을 실현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치관적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쩌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평생 직장의 개념들보다 평생 직업의 개념들을 더 확실히 갖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징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투쟁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노조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교섭력들도 높아지면서 이 안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경쟁력 있고 의미 있는 자원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외부적 환경을 들여다보면,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손에 대부분 뭔가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함축적인 기술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영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전문가에게만 소유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지식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력들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의 증대.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개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입되어지는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적자원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해주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게 바라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어쩌면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소비자들의 소비 체감도가 낮아지거나 산업의 생산성들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들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안정감들을 주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회 공존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력들을 늘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녀 고용의 평등 시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 있는 단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이 비정규직들이 문제는 고정급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에 대한 단절성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다양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 노하우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요소들이 사회 안에서 단절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 횡단적인 노동시장의 발달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개념들을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고민한다면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노동적 자원에서의 인적 자원을 이해하는 것도 쉽게 이해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